고3 저수지는 고3 호수 둘레길 및 수변 경관 조성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고3 저수지 내에 있는 팔자섬과 비석섬, 향림마을을 연결하는 감성 수변 공간으로 조성하는 계획과 고3 저수지 둘레길 조성, 휴양 공간 조성, 관광 수상 택시 같은 레저 체험존을 개발하는 종합계획을 공청회를 통해 알렸고,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 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안성시에서 저수지 개발에 대한 예산을 2023년에 계획해 놓았기에 이제 본격적인 저수지 개발에 대한 서막을 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구나 2023년에는 고3 저수지를 배경으로 서울 세종 고속도로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6만 평이 넘는 바우드기 휴게소가 준공이 되고, 고3 저수지와 연결되어 있는 고3 저수지 스마트 IC까지 개통되기에 호재에 호재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곳이 고3 저수지 주변입니다. 이런 호재가 있는 고3 저수지 주변 땅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는 차에 나온 땅이라 평소보다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오늘은 고3 저수지 월향리에 대한 임장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여름에 무더위가 한풀 꺾일 때쯤 물건을 찾아주는 가까운 사장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김 대표, 물건이 아주 기가 막힌 것이 나왔는데 일반 부동산 사무실에는 찾을 수도 없는 지주 작업을 통해 확보한 물건인데 확인해봐 하고 넌지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한마디 하십니다. 이 땅은 고3 저수지가 바라보이는 2차선 도로에 딱 붙어있는 땅인데 2차선에 붙어있는 이런 땅은 평당 보통 200만원이 넘게 거래가 되는데 이 물건은 평당 70만원에 맞추어 놓았으니까 꼭 확인해봐. 아, 그래요? 그럼 지번을 알려주세요. 미리 토지 이염으로 확인해보고 직접 찾아가서 임장해보고 사무실로 들릴게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으로 임장 가기 전에 대략 파악을 하고 땅의 형태를 살펴보고 곧바로 현장으로 출발했습니다. 평택에서 안성 고산면까지는 40분 정도 걸립니다. 이곳은 매주 수시로 다니는 길이라 이 주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기에 현장을 확인하러 곧장 달려갔습니다. 얼마 전 고산면에서 공청회를 했기에 고3 저수지를 배경으로 개발이 되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차에 이런 좋은 물건을 소개받은 것입니다. 고3 저수지는 고3 호수 둘레길 및 수변 경관 조성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고3 저수지 내에 있는 팔자섬과 비석섬, 향림마을을 연결하는 감성 수변 공간으로 조성하는 계획과 고3 저수지 둘레길 조성, 휴양 공간 조성, 관광 수상 택시 같은 레저 체험존을 개발하는 종합계획을 공청회를 통해 알렸고,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 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안성시에서 저수지 개발에 대한 예산을 2023년에 계획해 놓았기에 이제 본격적인 저수지 개발에 대한 서막을 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구나 2023년에는 고3 저수지를 배경으로 서울 세종 고속도로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6만 평이 넘는 바우드기 휴게소가 준공이 되고, 고3 저수지와 연결되어 있는 고3 저수지 스마트 IC까지 개통되기에 호재에 호재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곳이 고3 저수지 주변입니다. 이런 호재가 있는 고3 저수지 주변 땅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는 차에 나온 땅이라 평소보다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소개받은 땅의 면적이 4,700평이 넘는 큰 면적이고 30억이 넘는 금액의 토지라 출구 전략을 잘 짜야 할 것 같습니다. 고3 저수지 수변에 도착 후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2차선 도로로 차량의 이동이 많습니다. 바로 앞에 세븐일레븐 편의점이 있어 지나가는 차량이나 사람들이 자주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 도로를 통해서 용인 원삼에 만들어지는 용인 SK하이닉스와의 거리는 직선거리 7km 이내라 접근성이 매우 용이하고, 평택에서 오는 모든 차량들은 바로 이 도로를 통과해야 용인 SK하이닉스로 갈 수 있는 관문이기에 교통의 요지입니다. 이런 곳에 토지를 사서 무엇을 하면 수요가 괜찮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2차선 도로변에는 상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나가는 차량이 많아 식당이나 카페도 괜찮은 수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도로변을 타고 올라가는 토지가 문제입니다.
토지 모양이 좋지 않아서 이런 땅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길을 만들고 땅의 모양을 일일이 만들어 매매해야 하는 전략이 필요로 합니다. 저의 토지 투자 원칙에 조금은 벗어나는 토지입니다. 하지만 토지 가격이 반값 이하로 나와서 그냥 물러서기에는 너무나 아쉬운 땅입니다. 제가 원형지 토지를 매입 후 출구 전략을 가져가는 접근 방식은 첫째, 원형지 토지를 사서 원형지로 매매합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둘째, 원형지 토지에서 간단한 개발행위 허가로 큰 땅을 분필해서 작게 만들어 토지를 가볍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셋째, 원형지 토지에서 높은 땅은 절토하고 낮은 땅은 성토해서 예쁘게 만들어 매도하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하고, 넷째, 원형지 토지에서 토목공사를 통해 모든 땅을 갈아엎고 땅을 새롭게 만드는 대규모 공사를 하는 방법으로 하기도 합니다. 이런 4가지 정도의 출구 전략을 계획하지만 대부분 첫째, 둘째 단계에서 마무리 짓는 방법이 90% 이상입니다. 될 수 있으면 가공하지 않고 원형지에서 원형지로 매도하는 것이 제일 간단하고 효율도 가장 좋습니다. 일단 토목공사를 시작하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토목공사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다양한 변수들이 생겨나고 민원도 발생되고 계획된 예산보다 초과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이 되어 애를 먹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를 해야 하는 땅을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땅을 매입할 때부터 땅의 모양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개받은 고3 저수지 땅은 4번째에 속하는 땅입니다. 개발을 해야 수익을 낼 수 있는 땅입니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30억이라는 덩치가 있는 물건이기에 원형지 상태에서 다시 가격을 올려서 팔기가 꽤 무거운 금액이라 이런 것은 개발을 통해 250평 정도로 만들어 개별적으로 잘라서 팔아야 합니다. 워낙 입지가 좋은 곳이라 출구 전략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도로 쪽으로는 상가를 만들고 나머지는 전원주택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3 저수지 수변을 바라볼 수 있는 희소성이 있는 물건이기에 잘 만들면 꽤 비싸게 팔릴 수도 있는 물건입니다. 이 땅의 입지는 2차선 도로를 따라 전면에 붙은 길이가 90m이고 뒤쪽으로는 180m가 되는 모양으로 되어 있고, 도로에서 뒤쪽으로 올라가는 경사도가 되어 있어 땅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고3 저수지가 내려다 보이는 구조로 되어 있는 땅이기에 향후 고3 저수지를 바라보고 저수지 너머에 있는 바우대기 휴게소를 볼 수 있는 이런 희소성이 있는 땅은 이 땅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과 희소성으로 인해 가격이 상승할 것입니다. 지목이 농지와 가수원 임야로 구성되어 있어서 도로 쪽으로 붙어있는 농지는 지주를 통해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사용 승낙을 받아 잔금을 치르기 전에 허가가 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큰 면적은 한 번에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에 하려면 심의를 받고 진행해야 하는데, 심의를 받고 하다 보면 안성시에 기부 체납을 해야 할 수도 있고 녹지 공간을 만들기도 하고 보강토나 옹벽 공사도 스펙에 맞게 까다로운 기준을 부과하기에 될 수 있으면 심의를 받지 않는 기준에서 공사를 해야 부담감이 없습니다. 이 땅 같은 경우는 보존관리 농지이기에 300평 이내로 개발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도 다양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만큼 좋은 경험이었고 경험만큼 좋은 서성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목이 가수원이라고 되어 있는 쪽으로 올라가 보았습니다. 현재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가수원이라고 하기는 무색합니다. 뒤쪽 보존관리 임업용 산지에 올라가서 임목도와 울패도를 확인해 보니 충분히 개발행위 허가가 날 수 있는 조건으로 되어 있어 토지 전체를 매입하는 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 다시 한 번 더 고3 저수지 전체 수변을 돌아보고 사려고 하는 이 땅의 입지를 확인해 보는데, 때마침 산 아래로 넘어가는 태양 아래 펼쳐진 고3 저수지가 너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마음이 불편하지 않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좋은 땅이라는 신호 같습니다. 땅을 살 때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드는 땅이 있습니다. 그런 땅은 몇 번이고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감추어진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기에 보고 또 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땅을 살 때 그냥 기분이 안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내면에 불편한 무엇인가가 있기에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넘기지 말고 느낌상 좋지 않은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문제가 될 만한 모든 것을 해소 후에 기분이 좋아졌다고 판단이 될 때 땅을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걱정거리를 안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땅은 한 번 사면 오래 가져가야 할 수도 있기에 의문 가는 모든 것들은 확인하고 사는 지혜가 필요로 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소개해준 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소개해준 땅에 가서 2시간 이상 임장하고 왔습니다. 가격은 매우 좋은데 땅의 면적이 너무 커서 부담이 되네요. 평당 5만원만 낮춰주세요. 그럼 계약할게요. 사장님은 약간 고민하시더니 그렇지, 요즘같이 어려울 때 이렇게 큰 땅을 누가 사겠어. 내가 지주에게 잘 설득해 볼게. 며칠이 지난 이후 소개해준 사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김 대표, 고3 저수지 물건 지주에게 내가 잘 이야기해서 겨우 평당 5만원 내렸어. 더 이상 깎아 달라고 하면 없던 걸로 하자고 하니까 알아서 결정해. 지주의 마지막 통보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더 깎아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지주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물건을 완전 해소할 수도 있기에 상황을 봐서 적당히 협상을 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계약하러 갈게요. 이렇게 해서 29억짜리 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역시 저의 전략이 통했습니다. 아무리 저렴해도 전체 가격이 높으면 아무나 살 수 없기에 이럴 때 표정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저렴하게 잘 샀어도 당장 계약하는 것보다 한 번 더 가격 협상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가격 내고가 안 되면 그대로 계약하면 되고 잘하면 몇천만 원을 아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말 한마디로 기분 좋게 2억 3,500만 원을 아꼈습니다. 부동산의 기술은 땅을 보는 눈과 땅을 공급해주는 인적 네트워크와 땅을 개발할 수 있는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지식과 땅을 다시 팔 수 있는 출구 전략에 대한 마케팅과 땅에 대한 정확한 상담 능력이 갖추어질 때 부동산 기술의 완성도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부동산 기술의 완성도가 정말로 높은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